자, 어제 배웠던 우리 기록 그 구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도, 철거, 퇴거 청구.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되는지, 부당이득 청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미확정형, 확정형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걸 떠올렸다고 전제하고 이제 한번 봅시다. 13페이지에 가면 예가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예시입니다. 예시. 청구 원인부터 볼게요. 청구 원인 보고 청구 취지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실 때 습관적으로 항상 목차를 떠올려야 됩니다. 목차 어제 했었죠? 기억나세요?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목차? 자, 항상 피고별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피고 김건소죠? 건소가 아마 건물 소유자 이런 의미의 건소 같아요. 그래서 피고 김건소에 대한 청구. 이게 항상 기본적인 세팅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1번 하고 피고 김건소에 대한 청구 이렇게 하고, 제 안에 뭐 가나 다 좋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잖아요. 가는 이제 원고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피고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소결이에요. 소결과 요거 두 개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고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고의 항변 등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주장 등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피고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결인데 요건 청구 취지랑 똑같지만 색깔을 칠하라고 그랬죠.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해야 되지만 요건 색깔을 좀 칠하시면 돼요. 무슨 이자인지 무슨 돈인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원고 주장, 원고가 하고 싶은 말 안에는 요건 사실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건 사실 쓰는 거 요건 사실. 그래서 외우라고 그랬죠. 원고 주장 안에는 요건 사실 쓰는 겁니다. 요건 사실. 피고, 여기는 뭘 쓰죠? 1번. 주장의 요지를 굉장히 짧게, 최대한 짧게 쓰신 다음에 판례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검토 쓰셔도 되는데 여기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장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판례 말고 근거로 배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험은 대부분 판례입니다. 압도적으로 판례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청구 취지 한 번 더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요 박스를 피고가 5명이면 5개, 6명이면 6개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결론, 청구 인용해 주세요. 끝.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목차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내가 뭘 써야 될지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왕좌왕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분은 어떻게 썼나 볼까요? 자, 이분도 뭐 피고 김건수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길게 쓰셨는데요. 우리는 그냥 피고 김건수에 대한 청구 이렇게 쓰자고요. 뭐 이거 쓴다고 해서 점수가 더 많이 특별히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피고 김건수에 대한 청구 이렇게 쓰시고, 가번, 이게 이제 원고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건데 멋있게 쓰면 좋죠. 특정 키워드를 뽑아서 멋있게 쓰면 좋지만 잘 안 떠오르면 이분처럼 그냥 청구 관련 뭐 이렇게 쓰세요. 그냥 어차피 큰 차이 없어요. 청구 관련, 심지어 뭐 청구 원인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다만 그 안에 쓰는 건 이제 내용이 달라요. 그 안에는 요건 사실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분은 이제 목차를 되게 세밀하게 나눠서 쓰셨는데 꼭 이렇게 목차를 안 나눠도 됩니다. 점을 찍어도 되고 동그라미 해도 되고 뭐 그냥 편하게 반가로 해도 돼요. 어쨌든 요건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자,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퇴거 청구 하기 위한 요건 사실 어떤 것들인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걸 써야 된다니까요. 자, 우선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을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 원고의 토지 소유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례형 답안이잖아요. 원고가 어떻게 토지를 소유하게 됐는지를 써야 돼요. 이거 어떻게 쓰겠죠? 경매로 샀다니까요. 경매로 샀어요. 자, 경매로 샀다. 이렇게 되면 경매로 사면 언제 소유자가 돼요? 돈 냈을 때 돼요. 돈 냈을 때,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딴 건 필요 없어요. 하여튼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매에서.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원고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어쩌고 2014년 5월 1일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자, 이때는 날짜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자가 돼요. 어제 그거 기억나세요? 부당이득 표에서 언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시기 이와 관련해서 피고의 점유개시일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중에 늦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이 중요하다고요. 부당이득에서 이자를 받기 시작하는 날짜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짜 14년 5월 1일은 중요하죠. 그래서 14년 5월 1일 날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는 말이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앞에 무슨 경매 절차에서 무슨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뭐 쓰면 좋고, 어쨌든 중요한 건 무슨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2014년 5월 1일 매각대금 완납했습니다. 이걸 써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이 표현을 써주지 않아도 돼요. 뭐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왜 쓴다고요? 요건 사실, 원고 토지 소유 사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피고 김건소잖아요. 건소, 건물 소유자예요. 따라서 피고의 건물 소유 사실을 써야 됩니다. 왜요? 이게 점유 사실이잖아요. 피고의 토지 점유 사실. 자, 건물 소유 사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물 소유의 원인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건물 사서 등기해도 되고요. 상속받아도 되고요. 경매로 사도 돼요. 이 사람은 뭐 했죠? 신축했죠. 신축. 건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언제 소유자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죠? 소유자가 되는 시점이? 건물 소유자가 돼야 토지를 점유한다고요. 이게 이 피고가 토지를 점유하는 시점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에서 시기를 정할 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과 피고의 건물 피고의 점유일 중에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날짜 2013년 10월 경이네요. 완공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이때 건물 소유자가 된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 되는 거 아시죠? 원시 취득. 그럼 이제 다 나왔잖아요. 도대체 2014년 5월 1일과 2013년 10월 중에 늦은 시점 14년 5월 1일이잖아요. 그때부터 부당이득 이자 받으시면 돼요. 아, 죄송해요. 부당이득 이자가 아니라 부당이득금, 미확정금이니까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기다 써줘야 된다고요. 피고의 건물 소유 사실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썼죠? 뭐 피고 김건소는 14년 6월 초순경 시멘트 벽돌 기원 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써주면 좋죠. 물론 우리가 뭐 실제 답안지에 갔을 때 피고가 건물 2014년 10월에 신축해서 완공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쓰는 것보다는 조금 살을 붙여주면 좋겠죠. 뭐 등기부도 좀 보고 뺏기고. 그러나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공사에서 언제 완공했다 이건 들어가야 돼요. 건물 소유 사실. 자, 이 사람한테 이제 철거와 인도, 부당이득만 구하려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퇴거 청구까지 할 거기 때문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애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 건점이네. 뭐 건물 점유자의 의미로 건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주로 누가 나온다고요? 임차인, 임차인. 뭐 임차인? 건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이 아니에요. 토지 임차인은 토지 점유자예요.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 그래서 여기도 주택 임차인이 나왔습니다. 주택 임차인. 자, 근데 이때는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마침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임차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점유, 점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점유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좀 살을 만약에 붙인다. 내가 좀 시간이 남고 너무 허접해 보인다. 답안지가. 이렇게 되면 살을 붙이시는 거 말리지 않는데 그때 우리가 주일 상목행 순서만은 좀 지켜주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일 상목행 순서만은 좀 지켜주자고요. 쓴다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다 주일 상목행 순서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시간이 없다. 망했다. 뭐 사건 관계 사건 파악하다가 메모하다가 이미 1시간 반이 갔다. 그럼 필요 없어요. 일단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핵심만. 그렇게 한번 합시다. 자, 여기까지 쓰면 철거, 인도, 퇴거까지 할 수 있어요. 원고 주장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 사실을 써야죠. 자, 여러분들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 사실 외우고 계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본적인 청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건 사실을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했잖아요. 이익, 손해, 인과관계, 범상원인 이런 거예요. 741조 그대로잖아요. 그 내용이 14페이지에 있네요. 김건소는 이 사건 두 번째 점에 있나 봐요. 김건소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함으로써 범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렇게 그렇죠? 중간에 이로 인하여라는 말도 있네요. 그렇죠? 인과관계. 네, 뭐 요걸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나온다는 거죠.